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27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요. 수도권 방역 조치를 강화한 정부는 주말 동안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송금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39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는 11,4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79명까지 증가했던 신규 확진자 수는 나흘 만에 다시 40명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부천 물류센터 관련 집단 감염의 여파가 수도권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지역 감염은 27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2명 늘었는데 이 가운데 70%인 27명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가 내려진 첫 주말, 정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켜줄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말 동안 식당, 카페, 쇼핑몰 등 밀집도가 높은 시설의 방문은 미루고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종교시설에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 등의 수칙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단 한 사람의 방심이 요양원과 의료기관 등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학생들의 등교를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박물관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공 다중시설의 운영을 다음 달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네, 등교 수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부산에서 고3 학생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학생과 접촉한 같은 반 학생 등 12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공홍조 기자, 그 학생의 감염 경로가 파악됐습니까? 네, 어제 저녁 확진 판정을 받은 이 학생이 어디서 감염됐는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지난 13일 이후 부산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이 없었기 때문에 이 확진자가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 내성고 3학년 학생인 이 확진자는 사흘 전인 27일 감기 증상이 있어서 등교하지 않았고 부산 동래구의 한 개인 병원에서 인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28일 오전 등교해 수업을 받다가 복통과 설사 증상을 보여서 조퇴한 뒤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어제 저녁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학생 확진자가 나오자 부산시 교육청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 자가격리 조치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학생과 밀접 접촉한 사람을 가족 3명과 같은 반 학생 20명, 이동수업 학생 41명 등 64명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이 학생이 다녔던 체대 입시학원과 PC방 등에서 61명이 접촉 가능성이 있어서 접촉자 125명 전원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 학생의 아버지가 근무하는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의 경륜 경정장도 재개장 일정을 연기하고 스포츠센터는 오늘 휴관했습니다. 부산시는 고3 확진자의 감염 경로 파악과 함께 역시 고등학생인 확진자 동생이 방문한 학원 등에서 접촉자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한 달 미뤄졌던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주요 사찰에서 봉행됐습니다. 예년보다 행사 규모가 대폭 축소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잘 준수했습니다. 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 2만여 곳에서 일제히 봉행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행사를 미룬 지 한 달 만입니다. 불교계를 비롯해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늘 법요식은 법회 자리를 깨끗이 하는 도량 결계를 시작으로 6가지 공양물을 부처님에게 올리는 육법 공양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촛불을 밝히는 헌촉에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여했고 꽃을 바치는 헌화에는 김희중 한국천주교회 대주교 등 종교계 인사들과 쌍용 자동차 복직자, 마사회 고 문중원 씨 유가족 등이 동참했습니다. 올해 불자 대상은 강창일 전 국회의원과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 농구인 허재,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이 수상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봉축사에서
오늘 봉축 법요식을 열 수 있었던 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헌신적인 의료진과 불편을 기꺼이 감수한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나와 무관한 세계가 아니라 모두 하나로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부처님처럼 마음 쓰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면 온 세상이 부처님으로 가득한 화엄 세계가 성취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박양우 장관이 대독한 봉축 메시지를 통해 연등회를 미루는 등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불교계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법요식은 규모를 크게 줄였고 참석자들도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띄워앉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네, 잠시 후에 방역 당국의 정규 브리핑이 나올 텐데요. 먼저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여태까지 치료제 후보 중에서 가장 효과를 입증받은 것이 렘데시비르라는 것인데 이게 국내에 들여온다면서요? 네, 어제 국내에 들여온다라고 방역 당국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임상 치료 효과를 인정한 것인데요. 이 방역 당국은 이 감염병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임상위원회의 의견을 갖다 받아들인 겁니다. 네. 이 중앙 임상위원회는 이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폐렴에 대한 치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고요. 네. 또 현재 대체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이 의견을 방역 당국이 받아들였고요. 사실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 네. 이 미국 제약업체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원래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이 항바이러스제입니다. 그런데 이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을 했는데 이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것들이 이제 밝혀진 건데요. 네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이 주도한 코로나19 환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가짜 약을 복용한 사람들하고 렘데시비르를 복용한 사람들하고 회복 기간을 비교했는데 회복 기간이 15일에서 11일로 31%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치명률도 낮추긴 했는데요. 한 11%에서 8%로 한 3%포인트 낮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네. 치명률에 있어서는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렘데시비르가 회복 기간을 단축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예, 예. 왜냐하면 세계적인 대유행 상황에서 입원 기간을 갖다가 한 4일 정도만 단축을 해도 뭐 인공호흡기라든가 그리고 중환자실에 대한 어떤 의료 자원들을 갖다 훨씬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고 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앞서 미국도 이런 연구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 이 렘데시비르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 국립보건원이 주도한 이 렘데시비르 임상 연구는 미국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네네. 국내에서도 이 렘데시비르 임상 연구를 주도한 이 오명돈 이 중앙 임상위원장도 이 평가를 렘데시비르는 가장 엄격한 시험을 통과한 최초의 코로나19 표준 치료제로 인정받았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공식적인 치료제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되는 치료제들, 후보 치료제들도 이 렘데시비르하고 견주어서 최소한 이것보다 못하지 않다는 걸 임상시험에서 증명해야 한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네. 다만 이 렘데시비르조차도요. 사실은 이제 인공호흡기를 달 정도로 심각한 위중한 코로나19 환자에게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렘데시비르를 투여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네.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달기 전에 그 산소 마스크를 차고 그러니까 산소 공급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산소만 달하는 상태의 어떤 중증 환자들에게 이 렘데시비르 투여 시에 회복률이 단축되는 좀 효과가 좋았던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가장 위중한 상태에서는 효과가 좀 미미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환자 중에서도 산소 치료를 하고 있고 그리고 폐렴 증상이 보이는 환자들 위주로 아마 투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현재 렘데시비르가요.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에 이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지금 해외 특례 수입 요청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떻게 물량을 갖다가 최대한 우리나라에 들여올 수 있는지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도 하나둘씩 치료제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희망적인 소식으로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에서 지금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지침을 강화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좀 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 부분들을 갖다 좀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수도권 방역 대응 강화 조치를 이제 시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6월 14일까지 이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냐고 했지만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강화했다라고 하려면 예. 학교 등교, 학교 가는 것들을 막아야 합니다. 아, 그렇겠죠. 하지만 지금 등교는 계속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생활 거리두기 상황에서 지금 방역 당국은 수도권 지역에 한정해서 지금 공공기관의 운영을 중단을 했고요. 네. 그리고 학원이나 PC방 이런 좀 더 추가적으로 위험 시설들에 대해서 운영 제한을 갖다가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엄밀한 의미에선 사회적 거리두기라고는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이제 등교를 막는다는 것, 그러니까 학생들을 통해서 번지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서 등교가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에서 각 지자체별로 지금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다. 실제로 부천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환원이 됐는데 예. 지금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에 대해서는 지금 다 등교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정해졌습니다. 예. 일단 부산에서도 고3 학생이 한 명 확진자로 나왔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을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 전체적으로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단계를 낮출 때 그때 기준, 방역 당국이 제시한 기준이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하 그리고 그렇죠. 감염 경로를 모르는 방역망 바깥에서 확진되는 비율이 5%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 2주간 이런 평균 수치를 갖다 분석해서 이 정도 수치를 달성했을 때 결국 생활 속 거리두기로 그래서 우리가 완화를 했던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좀 더 유행의 확산세가 위험하다고 판단됐을 때 이 기준을 다시 넘어섰을 때 이제 올리자는 건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2주 동안 매일 50명씩 환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추이를 보고 감염병 그 생활 속 거리두기를 사회적 거리두기로 올리게 되면 예. 사실 그때는 많이 늦는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왜냐하면 50명씩 매일 이제 한 2주 동안 보면은요. 14 곱하기 5 하면 벌써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또 그게. 700명의 예. 확진자가 나오는 걸 보고서 올린다는 것은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확진자 한 명당 3명씩 전파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네. 700명에 대한 접촉자 관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때서야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강화한다? 이건 너무 늦는다는 평가가 있고요. 네. 실제로 정은경 방역대책본부장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서 2주간 관찰을 하면 너무 늦는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 방역을 잘 해왔다고 이야기를 듣는 건 네. 어떤 유행의 추이를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기 때문에 유행을 억제할 수가 있었던 거라고 보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추이를 보고 대응하는 건 유럽과 미국이 했던 방식으로 결국 지금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브리핑 현장 연결된 것 같은데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5월 30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39명 발생해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441명입니다. 이 중 해외 유입이 1,247명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87.7%이며 신규 격리 해제자는 35명, 따라서 현재 774명이 격리 중입니다. 오늘도 사망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신규 확진자 39명 중에서 해외 유입은 12명이고 지역사회 발생은 27명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12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유럽이 3명, 미주가 3명, 기타 아랍에미리트가 3명, 파키스탄 2명, 방글라데시 1명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발생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소재한 쿠팡 물류센터 집단 발생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누계로 총 108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물류센터에서 지난 5월 12일부터 근무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 및 자가격리를 진행하고 있고 108명의 환자 중에는 물류센터 근무자가 73명, 그리고 접촉자가 35명이며 수도권 중에 경기 지역 거주자 47명, 인천이 42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경기도의 광주시에 소재한 행복한 요양원이라는 곳에서 요양보호사 1명이 증상이 있어서 5월 28일 선별진료소 검사 후 확진되어 접촉자 중 조사를 거쳐서 4명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총 5명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에 소재한 연세 나로 학원 발생을 조사하던 중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가족에 대한 집단 발생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연세 나로학원 강사의 가족 등이 운영하는 부동산의 직장 동료 등 중에 확진자를 발견하였고 현재 추가 접촉자 및 감염 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도권의 클럽 집단 발생 관련해서는 총 누적 환자가 어제 12시 대비해서 3명이 증가하여 현재 총 269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주민분들에 대해서는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 행사 참여 등을 자제해 주실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방문 또는 참석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2m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악수를 하지 않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등 개인위생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를 당하실 수 있는 고위험군, 즉 65살 이상 되신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의 경우에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된 그리고 밀집된 공간에는 되도록 가지 마시고 서로 방문을 하시더라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방역당국이 볼 때 이미 숫자로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지역 발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파고리가 불분명한 사례가 많고 더군다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천에 소재한 물류센터의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거듭 강조드리는 대로 감염 규모가 커지게 되면 언제든지 취약한 분들이 많이 계신 의료시설, 복지시설, 그리고 종교시설 등 이러한 곳으로 코로나19의 침범이 가능하고 그럴 경우 더 큰 집단 발생 그리고 더 많은 사망자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수도권의 유행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역학조사의 사실대로 그리고 신속하게 협조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조금만 의심이 되어도 바로 검사를 받아야 되고 방문자나 근무자에 대한 명부 작성과 같이 저희가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수칙에서 부탁드리고 준수를 당부했던 사항들을 반드시 또 철저히 지켜주셔야 된다는 점을 실감하셨을 것입니다. 이번 수도권 코로나19의 집단 발생 등과 관련해서 우리가 비싸게 지불하고 있는 이 수업료가 앞으로 절대 헛되지 않아야 한다고 저희도 다짐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의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 수도권 감염 초기에 일부 종교시설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 등에서 더 이상의 추가적 전파가 없었음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철저하게 잘 대비하면 소위 두 번째 유행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불안해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코로나의 폭발적인 재유행도 억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감염 사례에 대한 철저한 신고와 발굴,
저희 방역 당국의 끈질긴 추적 조사로 인한 연결고리 끊기, 이를 뒷받침하는 국민 여러분들, 또 전 지역 사회의 생활 속 거리두기, 마스크 사용, 기침 예절, 손 씻기와 같은 개인위생과 소독, 환기, 이런 것들만이 코로나를 억제하는 확실하고도 유일한 우리의 수단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달라진 세상에서 저희 방역당국의 실무자로서 솔직한 심정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못하는, 또 실천할 수 없는 시설이나 장소는 사실상 장기간 운영 제한이 불가피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과 안타까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견되는 확진자분들이 사실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근로자분들입니다. 이분들 중에 확진자가 나오는 것이 더더욱 마음 아픈 일입니다. 고용주 그리고 사업주 분들께서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한 많은 환자가 발생한 시설이나 장소를 운영하고 계신 분, 또 소유하고 계신 분도 모두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 국민들 중에 일원입니다. 저희가 계속 호소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점검하면서 전파 차단을 위해서 강력한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우리가 코로나19의 또 다른 많은 발생을 앞두고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사업장에서 사업주, 고용주 분들께서는 직원들이 아프면 쉰다는 그러한 절대적인 수칙, 또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또한 산업보건 차원에서도 또 기업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점검과 현장 개선을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어쩌면 경제적 측면에서 달리 생각한다면 코로나19 시대에 적응하는 시설이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회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가운데 다음 시간을 생각하는 마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당부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기자님들 문자 질의에 네,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의 브리핑을 들어봤는데요. 박광식 기자, 좀 내용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 39명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는데요. 일단 해외에서 12명, 그리고 네. 국내에서 2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부천 물류센터발 지금 확진자 숫자도 언급을 했습니다. 108명 확진됐다고 밝혔고요. 네. 물류센터 직원이 73명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접촉한 지인, 가족에게서 35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대부분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는데요. 경기도 네. 광주시에서 요양보호사 1명이 확진되면서 그 추가로 거기에 누적 5명이 확진됐다라는 보고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연세 나루 학원과 관련해서 강사의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 이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이 또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숫자도 3명 더 늘어서요. 26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산발적이지만 집단 감염의 숫자가 물류센터발로 해서 하나 진행되는 게 있고 예. 계속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도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긴 유행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여의도에 있는 홍옥빌딩을 중심으로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로 인한 또 추가 감염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역 발생 오늘 사실은 확진자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어저께에 비해서. 그래서 줄어서 지역 발생 좀 감소 추세라고 얘기했지만 방역 당국은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네. 감염 경로가 즉 전파 고리가 불분명한 사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고 그랬고요. 예, 예. 사실 물류센터 발만 보더라도 물류센터에 있는 확진자 숫자는 사실은 출입하는 사람들의 명부가 다 정확하게 그렇죠. 파악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 전수조사가 되고 있고 예. 아마 여기서 나온 확진자의 숫자는 뭐 정확하게 이제 다 나올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통해서 가족이나 지인으로 그 지역사회, 그러니까 수도권에 다 퍼져 있는 뭐 경기도, 서울, 인천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로 이런 감염이
퍼지는 것들에 대한 지금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감염 규모가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커지게 되면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집단 감염의 고위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시설이나 그다음에 뭐 요양병원, 네. 요양원 같은 또 의료 시설 그리고 또 복지 시설 이런 곳을 통해서 또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 여기에는 고위험군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 곳들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사망자도 숫자가 또 늘어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아주 예. 큰 걱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번 경기도 부천 물류센터발 감염은 또 수도권 2천만 이상 인구가 살고 있는 수도권에서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밀집도가 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은 지금 역학조사 지금 많은 사람들 지금 접촉자 지금 격리하고 추적 조사가 들어가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시민분들이 동선이나 다녀온 곳을 갖다 물었을 때 네. 사실대로 진술해 줄 것들에 대한 당부를 했습니다. 만약 거짓 진술을 허위로 기재를 하거나 허위 작성을 하거나 절대 안 되죠. 거짓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한 발씩 바이러스가 퍼지는 속도보다 추적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 되면은 벌써 뭐 4차, 5차, 6차, 7차 감염까지 이미 퍼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근무자 이제 명부 작성 같은 것도 철저하게 해달라고 했고요. 또 이용 다중이용 시설 같은 경우 이제 출입 명부들에 대해서도 거짓 없이 정확하게 기재할 것들을 요청했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진짜 아무리 유행세가 확산세가 점점 커지더라도 삼성서울병원이나 여러 종교시설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듯이 그 시설에서 방역 지침만 잘 지키면 더 이상 확진자가 없다는 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손 씻기나 뭐 마스크 그리고 그 직장 내에서 거리 두기만 잘 해도 네. 이런 부분들은 상당수 막을 수 있다고 했고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물류센터에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은 사업장 내에서 우리가 아픈데도 회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 그리고 사업장을 나가야 되는 이 쉴 수 없는 상황들이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사실은 예.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프면 3, 4일 집에 쉰다라는 게 사실은 쉬워 보이지만 네. 이런 것들이 고용주나 그리고 사업장에서 제도적으로 또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면 언제 어디서든 다시 이런 코로나19의 이런 물류센터발 확진 것처럼 또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급히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고용주들에게 좀 당부를 했죠. 쉴 수 네, 있게 하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걱정하는 게 이 물류센터 관련해 가지고 택배 물건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걱정하시거든요. 네, 지금 가장 사실은 뭐 택배 관련한 게 다 판지지 예. 않습니까? 이 하드보드지에 다 포장이 돼서 이게 도착을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택배로 통해서는 지금까지 전파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라고 예, 예. 방역 당국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걱정하시지 마시고 택배 물건을 받은 뒤에 또 손 씻고 그리고 그 손을 또 얼굴에 가져다 대지 않으면 안전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그 점은 좀 안심이 되는군요. 네. 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다음 뉴스는 5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